금리가 안 내려가도 인하를 안 해도 현재 금리 딱 유지되고 숨어있는 돈이 회전하면서 주식시장도 좀 순환할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해서 쾅쾅 거릴 수 있어. 근데 그런 비관적인, 요즘도 아직도 비관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계속 비관론으로 가겠지. 떨어질 때까지. 그렇지. 몇 번 좀 떨어지면 거보십시오 하겠지. 하여튼 변하면 변하는 대로 순응하면서 시장은 나보다 항상 똑똑해. 나는 시장에 대해서는 겸손해. 근데 시장의 목소리를 잘 파악해야지. 그지? 합시다. 2023년도 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각. 굉장히 피곤하시고. 뭐 늘 피곤하죠. 요즘 피곤은 피곤하죠. 달고 살죠. 청기도서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청기도서를 뭐. 그래도 형은 항상 지행일치를 안 하니까 지행일치가 아는 대로 투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뭐 방송에 얘기하고 내가 투자하고 막 물론 방송 끝난 다음에는 할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제약이 많고 그래서 거지 같은 직업이죠. 좋은 직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는 거나 뭐 내가 포착한 걸 막 얘기해. 뭐 주변에서도 막 물어보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얘기들은 해줘.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유튜브도 해. 그런다고 맞춘들 나한테 얻는 거는 없다. 명성이 있잖아요. 없어요, 팬들 없어요. 있잖아. 에이, 어? 그냥 뭐. 그냥 저 X가 저렇게 떨어가지고 뭐 저런 얘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지 뭐. 우리는 인정해줄게. 인정. 아닙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네.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고. 자, 시장 얘기 포착된 거는 금리죠, 금리. FOMC고 지랄이고 우리나라도 모르는데 자꾸 뭐 미국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주 표현의 이 순화를 잘 못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처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포인트는 그 시장 금리가 슬금슬금 자꾸 내려가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있지만 꼭 그 금리를 맞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정부가 제시하는 어떠한 하나의 기준점일 뿐이지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 금리에 딱 맞춰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있어요. 시장 금리하고 정책 기준 금리하고는 지금 괴리가 나와서 약간 미스매칭.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논할 수는 없지. 정부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좀 높은데 좀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아야 되는데 라고는 하지만 속내는 그래도 뭐 금리가 조금 안정화돼서 이 금융 환경이 좋아지길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지금 막 엄청 어렵죠. 미분양이 자꾸 나오고 지방에 이제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 그러니까 그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분양 하나의 어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돼 있으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뭐 ABCP나 이런 것들은 다 연결돼 있고 하나가 무너지면 뒤에 게 또 따따따따 도미노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안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돌리는 금리가 낮아야 되잖아, 그죠? 네.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야 사니까 부동산은. 그렇겠죠. 네. 근데도 부동산으로는 지금 못 가는 거야. 겁나니까. 이게 오를 때는 막 자구현황하면 1억씩 올랐는데 이게 빠질 때도 보니까 자구현황하면 1억씩 빠지니까 겁나서 부동산으로는 자금이 못 가고 그리고 주식은 아직도 까리하고 막 이런 데서 중간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MMF입니다. 머니마켓 펀드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돈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 거기가 지금 짭짤하거든. 제일 안전방으로. 단기 뭐 수익률도 좋고 해서 짭짤한데 이게 돈이 많이 몰리면 이자가 낮아져. 항상 수요의 공급 법칙에서 돈이 많이 몰리면 이자들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지금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도망을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냐. 주식시장이 만만하거든. 황금성도 좋고 테마도 좋잖아. 거기에 등장한 게 이제 AI. 막 광풍이잖아. 로봇도 그렇고 단순히 테마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우리나라도 잘 될 겁니다. 길게 봐도 이러면 괜찮지 않니? 이게 보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오픈 AI사의 챗 GPT지 대한민국 코리아의 뭐가 아니잖아. 네이버 있잖아 우리도. 네이버도 그게 GPT 기반입니다. 네. 클럽 하이테크 뭐지 이름이? 초거대 AI 초거대 네이버. AI. 하이퍼 클로바. AGI. 그건 법용 AI 이야기하는 거고. 네이버의 초거대 AI도 하이퍼 클로바인가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GPT의 플랫폼에 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 파라메타, 뭐 매개 변수와 그다음에 이 병렬 연산 용어는 또 어렵지만 그죠? 아는데 들어봐 IT신. 그 이제 GPT가 제너러티브 프리 트레인드 네, 그리고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AI 모델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머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어떤 데이터 빅데이터가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이걸 다 연산을 해서
이제 추론을 했는데 트랜스포머의 특징은 이제 텍스트에서 단어 간의 연결성에 집중을 하거든요. 뭐 형이 이제 만약에 저 코인 전문가 그러면 이제 진짜 코인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경록이 형이라는 거를 이제 이걸 이제 우리 대화 속에서 맥락을 해서 얘가 AI가 유출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요즘 AI 연구의 한 70% 이상은 다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약간 주목해서 보는 게 우리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바뀐 게 뭘까 제일 먼저 와닿는 게 그거였어요. 옛날에는 우리 버튼 눌렀잖아. 키패드 띠띠띠띠 하다가 어느 순간 터치 스크린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어떤 산물이 터치 스크린을 통한 UI, UX의 변화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향후 모빌리티나 모든 어떤 AI 혁명의 UI, UX가 뭐가 될 거냐? 저는 챗 GPT가 되지 않을까. 결국 이 언어 기반으로 해서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아직 챗 GPT는 타이핑을 쳐요. 타자를 쳐서 그게 영어를 치든 한글을 치든 한글로 치면 한글로 답을 줍니다. 근데 한글이 갖는 우수성은 있지만 이게 제약성이 뭐냐면 국제 범용어가 아니고 되게 어려워. 한글이 의외로 그잖아. 데이터가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이지.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챗 GPT가 많이 발전한 거는 단어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는 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장이 잘 먹었어요를 하잖아.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잘 스며들었어요. 뽀샤시에요라는데 일반적인 직역을 하면은 먹는 거로 되니까. 그렇지. 이팅이 돼. 이팅. 과거의 AI는 그랬지. 그렇지. 네. 과거에는 그걸 드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걔가 이해를 한다는 이해하는 거. 거지. 맥락을 이해하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는 2 더하기 5는 8이랍니다. 그래갖고 챗 GPT한테 8이 맞니? 그랬더니 틀렸다. 7이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는 8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챗 GPT가 자기가 잘못 이해했다. 부부관계에 대한 데이터는 몇 천도까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센시티브한 거지. 굉장히 유머러스도 하고. 맞아요. 그게 이제 맥락을 이해하는 그렇지. 거잖아. 되게 사람으로 하여금 소스라치게 만든. 뭐 하여튼 요즘도 일상생활에 보면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챗봇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쳐보면은 뭐 엉뚱하지. 잘 못 알아듣고. 그건 아마 입력된 것만 뜨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그게 무슨 챗봇이야. 그지?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어찌됐건 텍스트 대 텍스트로만 나오는 게 이제는 텍스트가 이 구현해 주는 건 비주얼로 아니면 또 뭐 영상 또 시각적인 거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보이스가 들어가겠지. 아까도 스마트폰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이 한때 시도했던 시리 애플은 시리가 있고 삼성은 뭐가 있지? 빅스비. 그다음에 뭐 KT 같은 경우도 뭐 지니 이렇게 막 불러대잖아. 그러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진짜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 사투리부터 혀 짧은 소리 뭐 이런 거를 얼마나 이해해 주느냐. 우리는 대충 눈빛으로 보면 알잖아. 그치? 저 이게 잘못 얘기하고 있구나. 저 얘기하려고 아닌데 딱 눈빛 알. 저렇게 묻잖아 지금 봐. 그런 것처럼 이런 교감이 인풋 아웃풋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지는 단계로 나와 있고 그게 이제 매개 변수로 챗 GPT는 뭐 1750억 개 근데 GPT-4가 올해 나오지만 1조에서 100조 개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가진다고 하잖아. 그거는 이제 GPU가 그만큼 깔려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엄청나게 서버 투자해야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덩어리야. 그래도 요즘 우리 요즘 잘 맞잖아. 잘 맞죠. 네. 네.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많이 수혜를 보셨을 것 같아. 우리. 네네. 문자 서비스의 효용성을 좀 높게 봐주셔서 고마운데 자,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가 있고요. 그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이 되시고 잔고 100만 원이 유지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의 스톡헌터, 창구는 2군데입니다만 거기서 무료 문자 서비스를 많이 얘기하는 방송에서 실마의 한발 일발장전 이런 것들 기업 내용 쓴 것들 무료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사랑해 주세요. 네, 주식 돋보기에도 제가 올려놓긴 합니다. 네네. 뭐 얘기해달라고 그러지? 해마는 아니고 이제 모멘텀으로 길게 가는 거고 그럼 또 하는 이 위성을 얘기했던 게 우주로 가야 되는 게 지상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한계를 넘어가는 거지. 대가리 터진다는 얘기야. 교류도 잘 안 되고. 그럼 위에 가서 같이 쏴줘야 되게 그게 이제 3D적인 형태잖아요. 위에서 쏘고 밑에서도 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주로 가야 되는 거를 얘기했고 아마 그것도 장기간 길게 할 것 같고 자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돈은 돈다. 잉여로 유동성을 새로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금리를 낮춘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언제 한번 내가 얘기하다가 말이 꼬인 적이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율 물가하고 물가 상승률하고는 개념을 달리해 봐야 된다. 물가라는 것 자체는 짜장면으로 쳤을 때 짜장면이 재작년에는 1,000원 했던 게 작년에는 1,100원이 되면 10% 올랐잖아요. 물가 상승률. 근데 올해는 1,150원이 됐어.
그러면 율 자체는 떨어지는 5%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음. 절대 가격은 1,000원보다 1,150원이 또 높단 말이야. 물가가 떨어지진 않아. 짜장면을 1,150원에 팔다가 식당이 갑자기 다시 내릴게요. 가격이나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승률은 이제 점점 낮아질 거예요. 뭐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원 정도 올리다가 아야 이 정도면 돼서 좀 1,170원이면 이제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점점 줄잖아. 그러면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게 되거든. 그러면은 돈이 숨어있던 돈들이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야. 새로 공급을 안 해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게 MMF에 갔다가 주식시장으로도 넘어오고 결국엔 부동산 시장으로도 가겠지. 일부. 그렇죠. 우리는 유동성 그러면 푸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빨리 회전하는 것도 그럼 유동성이다. 막 찍어내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리가 안 내려가도 인하를 안 해도 현재 금리 딱 유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숨어 있는 돈이 회전하면서 주식시장도 좀 순환할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쾅쾅 거릴 수 있어. 근데 그런 뭐 비관적인 요즘도 아직도 비관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계속 비관론으로 가겠지. 떨어질 때까지. 그렇지. 몇 번 좀 떨어지면 거보십시오 하겠지. 하여튼 변하면 변하는 대로 순응하면서 시장은 나보다 항상 똑똑해. 나는 시장에 대해서는 겸손해. 시장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근데 시장의 목소리를 잘 파악해야지. 그지? 자 그럼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기업은 4x4 지금 꽂힌 사람이 있죠. 커난 테크놀로지는 사실 이 구조가 좀 그런데 카이가 코난은 좀 알아요 내가. 왜냐면 카이를 알기 때문에.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죠. 카이를 내가 요즘은 안 보는 이유가 있죠. 현실이야. 맨파워가 있잖아. 아니, 걱정돼서 그래 진짜. 아니 몰라. 난 그런 논평을 할게. 카이의 핵심 멤버들, 맨파워들, 30년을 일한 기술자들, 맨파워가 약해졌지. 엔지니어들이 나와버렸잖아. 유광수 부사장 같은 경우는 한화로 갔단 말이야. 그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원탑이야. 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모든 이런 체제 우주, 방산, 뭐가 됐지만 복합적인 컨비네이션이지만 원탑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한화 시스템이 달려있지. 한화 시스템도 좋아요. 자체 위성을 개발하고 자체 기술로 독자적으로 그룹 내에서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좋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결국엔 AP 위성은 이제 먼저 솟구쳤잖아. 다음 주에 탐방을 가는데 어제 상황가 났는데. 탐방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래 갈 건 가야지. 오늘도 올랐지만 그 뭐 조정 받고 또 이렇게 오르고 하겠죠. 근데 레벨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 그 상한가 맞으면 탐방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갔다 와서 뭔가 막 이게 흥이 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제 뭐 다 올라버리면 올라버리네. 정말 황당하지 그때. 자 일단은 그런 위성 쪽은 조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AI 생성 인터넷 아까 얘기했던 생성 AI 내가 지금 뭐 얘기하다 일로 왔지? 4x4 4x4 커난 테크놀로지는 카이가 상장할 때부터 지분을 태웠었지. 근데 이게 좀 어그러지면서 SK 쪽으로의 색깔이 굳어졌어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SK의 코난 테크놀로지 AI 이렇게 매칭이 되고 LG의 AI는 이제 4x4 이렇게 되고 오늘 나온 기사는 오픈 AI가 스탁 자본시장에 데이터 소스를 제공하는 업체하고 뭔가 미싱이 되는 것 같아. 손을 잡는다. 국내도 이제는 막 그런 회사들이 나오겠지. 증권사가 막 AI 예전 같으면은 당신 그거 했었잖아. API 알고리즘으로 판단해서 서치하고 어드바이징하고 하는 원시적인 형태가 그러면 오픈 AI를 해봐요. 챗GPT에 말해요. 그러면 4x4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는데 이것도 주가가 이미 좀 올라 있고 내가 신규로 보는 거는 오늘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투로 물가도 오르고 뭐 빼곤 다 올랐어. 그래 소비를 지금 하기도 어렵고 수출은 죽었어. 내수 위축돼. 그렇지만 산업을 진짜로 리얼하게 보면은 엄청난 빛의 속도로 커가는 산업이 팻 산업입니다. 팻. 우리 집 반려동물. 강아지. 네. 우리 집 댕댕이들. 큰 놈 작은 놈 두 마리 두 녀석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정서적으로는 펫이라는 게 이제 단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죠. 국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이에요. 인구 5천만 명 중에 1,500만 명 데이터가 그게 2021년도 데이터인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니까 더 늘었겠지. 애 없는 집이 진짜 열심히 키우더라고. 그렇지. 많아.
그 산업 규모가 데이터는 2021년도에 패스 산업이 3조 4천억이래지만 2027년도에 6조 원 정도. 내가 봤을 때는 2023년 이게 빛의 속도로 는다 그랬잖아. 왜 그걸 느끼냐면 내가 딱 키우는 당사자잖아. 두 마리 키우고 빛의 속도로 지출이 늘어나. 엄청 늘어나. 내가 어제 와이프한테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두 녀석한테 들어가는 월간 지출 내역을 좀 알려다오. 대략이라마. 알려줬어. 깜짝 놀랐잖아. 근데 수입의 모든 부분은 절로 들어가고 있구나. 사료, 의류, 액세서리, 소모품, 배변 패드, 그다음에 미용, 가구. 강아지용 가구도 집도 있어야 되고 침대 올라가려면 계단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가구들이 있어요. 모르지? 가구. 여기 하나 또 등장한 게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 집 막내 강아지는 이제 2살인데 오늘 프리미엄 사료를 뭐 드시고 아침에 조식을 하시고 가방을 메고 파카를 입고 유치원에 등교를 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에 그래서 이제 예절 교육 같은 거 사회화 교육 필요하다고 봐. 왜냐하면 내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이 친구가 나한테 주는 정서적인 피드백이 더 크지. 큰 녀석이나.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그 패스 사업이라는 게 내가 지금 딱딱 집었지만 장난 아니야. 이건 대박 산업이야. 우리 와이프가 원래는 영유아를 가르치는 라이센스가 있죠. 근데 이제는 강아지 교육을 하시겠다고 좋네. 또 등록을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강아지 유치원을 차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웃음을 해야 될 얘기죠.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의료는 보험이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아프면은 같이 아파. 사람이? 왜냐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내 친구 네가 아는 그 챗GPT의 선구자. 거기도 강아지 키우거든. 아들 둘에. 애들은 이제 좀 컸지. 근데 걔들이 아프면은 말이라도 하고 자기들이 표현을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한들 강아지 키우거든. 강아지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밤을 샌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공감해. 하여튼 뭐 본방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름 모르지. 강영욱은 알잖아. 나보다 유명한 우리 강영욱 씨. 네. 대통령은 안단 말이야. 실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집무실 사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사진 보면 뒤에 사진이 있어요. 강아지 이제 반려견 토리일 거면 토리. 토리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산업이죠, 산업.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펫푸드 산업이 프리미엄입니다. 기업을 얘기 안 했나? OSP라는 작은 기업인데 신규 상장했어요. 근데 보통 동물용 사료 그러면은 뭐 많이 있어요. 하림이라는 기업이 브랜드 네이밍은 제일 크지만 프리미엄 분야는 좀 다르거든. 근데 OSP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보통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주가가 무거운 거는 오버행, 보호해수가 해제되잖아. 그거 때문에 좀 무거운데 얘네는 보호해수 해제되는 게 주관사 물량밖에 없는 것 같아. 주관사인 대신증권이 총량으로 떠한 물량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만약에 대신증권 창구로 매물이 막 나온다 그러면 이거 오버행으로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심플하게. 그거 아닌다 하면은 지금은 풀릴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돼요. 700억이면은 이 회사가 지금 성장하는 속도를 봤을 때 올해 작년에는 좀 어려웠지. 작년에는 곡물 가격, 원재료인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니까 비싼 돈으로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지잖아. 근데 올해는 봐봐. 연말부터 곡물 가격 반토막 났지.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급락했지. 거기에 판매 외형은 커지지. 나 같은 사람들이 먹지. 내가 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 애들이 먹지. 이거는 답이 그냥 뻔히 나왔어. 그럼 시가총액 700억이면은 못 가도 3천억 가도 한 3배 가도 누가 뭐라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지.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제가 꼭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그냥 심플하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이 회사의 약점이나 뭐 무슨 위키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어. 근데 ODM 하다가 가오와인가 어디 하나 인수했거든. 그 자체 브랜드인 내추럴 뭐 시그니처.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먹는 사료인데 프리미엄 사료예요. 내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잘 드세요. 잘 먹고 잘 크고 그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잖아. 오픈 AI의 뭐 AI 인공지능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에는 사람으로 다 귀결되는 거니까 사람이 편하고자 뭐 미성도 좋고 뭐 달나라도 가겠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잖아. 2040년도 45년도인가요? 광복 100년이 되면은 화성에다가 태극기를 꽂겠다.
그 취임 초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경기도 화성이 안 되려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위로. 한국판 나사도 한다 그러잖아. 아 그럼 우주청도 지금 그런 기사들이 아마 이제 다음 주 계속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중기청은 아니고 안에서 이제 투자 집행들 뭐 이런 것도 나올 거고 나오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캔코아가 그것 때문에 좀 움직였다고. 뭐 그럴 수 있지. 네. 캔코아는 이제 MRO 항공기 그렇죠. MRO 쪽이 좀 있고. 창정비. 그렇지. 근데 이제 어떤 모멘텀으로 이슈몰이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리얼리티하게 숫자를 받쳐가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대중성을 얼마나 띄느냐인데 상식적으로 그런 분야들을 다 고민해 보면 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잖아. 이게저나 나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짜릿하게 느끼는 그 부분이 아 큰일 났구나. 더 벌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OSP까지 했고, 뭐, 4x4나 AP위성 OSP. 4x4나 AP위성은 좀 많이 올라서 그렇고, OSP는 오른 거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당연히 이겠고. 자, 이제 IT의 신. 당장 다음 주만 본다 그러면, 뭐, 지금 주가 수준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SM이 엔터? SM 엔터. 지금 얼라이언스 파트너스는 지금 하이브 쪽에다가 매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맞아. 이제, 몰라. 아이고, 씨. 이수만 회장은 이걸 이제 카카오 쪽에 이제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이수만 회장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어떻게 보면 20% 정도 지분이니까 낫지. 그 프리미엄 자체가 이제 없어지면 이 양반은 좀 이제 안 좋으니까 이걸 빨리 팔고 싶겠지. 빨고 팔아야 된다. 자본 들어 싸니까. 네.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 뭐 스튜어디십 코드, 스튜어디십 코드도 가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는 뭐 맨날 언더밸류, 디스카운트 깎여가지고 뭐 움직이다. 그렇죠. 그게 JYP가 주가가 확 뜨기 시작한 게 박진영 PD가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이제 창업자인데 그렇지, 경영 자기가 분이지. 이제 그거를 제작해서 상당 부분 손을 떼면서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곡을 쓰고 잘 만드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영감이 안 올 때 계속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민희진 대표 SM에서 영입해서 그게 이제 뉴진스라는 걸 만들어낼 수 이미지 있었던 게 크리에이터. 이거를 방시혁이 다 한다 이런 게 아닌 거지. 못해. 무슨 일당백으로 그렇죠. 그거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예전에 맞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스타일이죠. 할 때 이제 제조업의 그때, 스타일은 뭐 유아독존이지. 닥쳐. 이걸로 끝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기획사 사장이 그 가수 빠따 때리고 그런 거 많이 있죠. 저 때도 뭐 모르겠는데 알았어요. 네.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그렇죠. 않으면은 제값을 못 받고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자, 그래서 SM. 네, SM하고 그리고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미국에서 굉장히 성장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대요. 지금 BTS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 이제 성장 속도가 그래서 JYP 엔터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생각하고 있고. 난 저기 좋게 봐. 마마무, RBW. 마마무 거기는 워낙 작으니까. 그렇지. 근데 마마무 하나만으로 저거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RBW도 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NEW 요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 무빙 우리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조인성 그 주연의 무빙 강풀 작가 원작 이제 무빙이 6월에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좀 슬램덩크. 슬램덩크 어렸을 때 이제 책으로 봤죠. 뭐 내용이 달라졌나요? 이번 영화는 그 송태섭이 주인공이라 그러던데. 애니메이션은 맞. 슬램덩크를 이제 배급사잖아 NEW가. 근데 계약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 BP가 없대요. 그 여의사 말로는 BP가 없어서 들여와서 광고비도 안 나갔고 그냥 입소문으로 해서 한 190만, 200만이 들어왔잖아. 그럼 200만 명이 다 수익 나눠 먹는 배율이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익으로 들어온다. 뉴도 괜찮고 NEW가. 그렇죠. 하반기에 그리고 그 시즌 2 작품들이 좀 몰려 있어요. 시즌 2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스위트 홈 2 네, 있고. 그 콘텐트리 중앙에 이제 DP2 그리고 이제 카지노2 뭐 이런 것들. 카지노2. 네. 이게 카지노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 재밌고 흥행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작이 디즈니 플러스인가?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이게 쪼개서 나가잖아요. 막 궁금해 죽겠는 거야. OTT의 장점은 한 방에 나와요. 몰아서 보는 건데. 이게
일반 공중파 드라마처럼 그렇게 내보내니까 막 맞아요. 속 타는 거지. 임팩트가 좀 약하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작에 간섭을 많이 하면은 OTT가 그거 안 좋습니다. 넷플릭스가 예를 들어서 막 오징어 2 하는데 뭐 오징어 그림을 문어처럼 뭐 그려라라고 하면은 짜증나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키스트 별들에게 물어봐가 이제 별들에게 3분기에 물어봐. 나오는데 요게 대작 이민호하고 공효진 주연이니까 이런 것들 이제 대작이 잇따라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또 우리 무빙도 우리 뉴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좋게 보는 거는 챗 GPT가 되든 뭐 이런 것들 하품 놀라네. 얘 얘기가 하품이 아니라 미안해요. 대충 빨리 할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잠을 요즘 계속 네. 펼쳐대고 있었어. 서버 쪽 투자가 이제 챗 GPT나 이런 쪽으로 되면 기본적으로 다 GPU 기반이에요. 이제 그렇지. AI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뭐 아까 파라미터 이야기했잖아. 이 파라미터라는 게 이제 매개어 변수인데 사람의 그 신경망, 시냅스 같은 거거든요. MPU. 그러면, 네, 그렇죠. 이렇게 쫙 펼쳐서 이제 연산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GPU가 많이 써야 되고 그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130불에서 200불까지 튄 건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네, 메모리는 안 좋지만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는 좋다.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 그렇죠. LPDDR5T, T. 뭐 T 같은 터보, 네. 어. 뭐 그런 거 하나, 뭐 이제 HBM, 하이밴드스 메모리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의 PIM, 프로세싱 메모리, 뭐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 이거를 만드는 기본 제도 장비들 있잖아요. 그럼 뭐 해외 주식 하실 거면 뭐 디스코, 일본 디스코나 네덜란드 베시 같은 업체 투자해도 좋다고 보는데요. 뭐 미국의 엠코트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괜찮은데, 엠코. 네, 국내에서는 만약에 하면 한미 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그리고 인텍 플러스 검사 그치. 뭐 이런 쪽 세 개 정도. 이게 장비 회사들이 주가가 좀 무겁죠. 대중성이 좀 떨어지니까. 아까 뭐 AI, 그다음에 뭐 로봇 이런 건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거든. 패스 산업 같은 경우는 직접이니까 소비 쪽인데 장비가 그래서 어렵다고. 그런데 맞아요. 한번 무게를 타면은 아 미안해 뭘 기침이 이렇게 많이 되지? 무게를 실제로 돈은 여기서 다 벌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네. 아 늙어서 나는 병원도 못 가고 있는데 담배도 요즘에 줄였는데 왜 이렇지? 병원도 못 가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들은 걔한테는 형 바깥보다 걔 밥값이 더 나올 수도 있어. 네, 뭐. 비싸. 더 비쌀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지는 않죠. 그렇게까지 되면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준하는 가격이 거의 준합니다. 최후의 자존심이야. 아니야. 간식도 비싸요 진짜. 강아지 비싸. 간식은 10,000원대예요 10,000원대. 가격 대비 아유. 자 목 상태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 안녕.